화면이 바뀌면서 검은 배경에 숫자가 크게 나타났다. 처음엔 10시였고 곧 9분 59초로 떨어졌다. 남은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영이 누나,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조한석이라는 그 사람이 왜? 대체 왜? 뉴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목 잘라서 사람들 관심 끌려고? 아니면 무슨 실험을 하려는 거지? 9분 30초 남았어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죠. 저 사람이 바라는 것도 우리 대화인 것 같은데. 한 명이 뛰어내리면 나머진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마. 5분 동안 버티고 다 같이 살자. 죽어도 다 같이 죽고, 알았지? 네, 누나. 근데 얘가 뛰어내리면요? 희승이가 뛰어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누나, 전 안 뛰어내릴 거예요. 뭐지? 희승의 눈빛 섬뜩했는데 착각인가? 전 안 뛰어내려요, 누나.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시간은 9분. 미영은 과에서 행사를 할 때도 시키는 일만 했고 절대 나서는 일이 없었다. 그런 것이 훨씬 편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쩌다 반장이 되었지만 학급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성적 때문에 반장을 시킨 담임 선생님이 미웠고 반장이라고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는 것도 싫었다. 그냥 우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돼. 뛰어내리지 말자. 네, 그래요, 누나. 뛰어내리지 말라고 했지만 얘들이 내 말을 따라줄까? 50%의 확률로 죽는다는데 희승이 넌 안 무서워? 난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너 혼자 뛰어내릴 작정이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내리면 누나들 모두 죽잖아요. 나 안 그래. 못 그래. 숨구멍이 탁 막히는 느낌. 미나의 표정도 굳었다. 죽음은 현실이었고 50%나 5%나 죽는 사람에겐 언제나 100%인 것이다. 잠시 흐른 침묵을 타고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느새 7분 20초. 그런데 미영 언니, 저 뭐라더라? 그 남자 알아요? 정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나도 잘은 몰라.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실험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매번 풀려났어. 혹시 말이에요, 이 상황이 가짜 아닐까요? 몰래카메라 같은 거요. 우리 셋 중에 누가 배신할지 찾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난 납치당할 때 반항하느라 상처도 나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상처 안 났니? 낫죠. 그럼요. 전 갑자기 납치를 당해서 반항하고 할 새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구나. 어쨌든 몰래카메라 같은 거라면 이렇게 거친 방법은 쓰지 않았겠지. 장난으로 이렇게 있다간 정말 고소당할걸? 네, 언니 말이 맞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도 녹음되고 있는 거겠죠? 아까 남자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요. 주위를 둘러보았고 바닥을 유심히 살폈지만 마이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 방구조, 색, 목줄 기계 등
모든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인데 5분 44초. 아마 녹음되고 있을 거야. 그럴 거예요. 미나들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세요. 나 무서워요. 죽는 거 정말 싫어. 너나 뛰어내리지 마. 나도 무서워. 하지만 미영 언니 말대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안 그래? 미나연이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 거지? 만약 희승이가 미나 말이 거슬려서 마음이 변한다면, 그래서 먼저 뛰어내린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 말은 그냥 혼자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난 친구들한테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해서 적어도 난 배신하지 말자 그러고 살아왔거든. 배신자들은 다 죽여야 돼. 살 가치가 없어. 알았어요, 미나 누나. 저도 배신은 절대 안 해요. 절대.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했다. 결론은 시작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한석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입을 열기가 조심스럽다. 그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미나야, 넌 어떻게 잡혀왔니? 난 내 친구 상희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한턱 쏜다 그래서 엄마한테 곧 들어간다고 전화하고 붙잡혀왔거든. 우리 엄마 몸도 성취하는데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 난 납치돼서 눈 떠보니 여긴걸요 뭐. 친구들이랑 지하철 구석에서 춤추다가 밤이 늦어서 오빠들이랑 집에 가는 도중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빠들도. 그럼 미나 누나, 그 오빠라는 사람들도 같이 잡혀온 거예요? 어머, 그래? 그 오빠들은 어떻게 됐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안해요 언니. 다 목이 날아가곤 했겠죠. 마음 약한 오빠들이니까 뭐 그랬겠죠. 미나는 등을 돌려 씩씩거린다. 단발머리를 흔들더니 앞으로 내려온 머리카락을 훅훅 풀어댄다. 옷에 묻은 얼룩. 미영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려다 손을 내린다. 저는 교회 수련회 갔다가 친구들이랑 잡혀왔어요.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몰라? 아니, 정말 모른다니까요? 미나 누나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참, 이러다 싸우겠다. 그만해. 미안해요. 미안해. 정말. 4분 10초. 미영은 가로막힌 하얀 벽의 뒤를 상상하고 있었다. 조한석의 한마디가 기억 속에서 스며나왔다. 이미 5명으로 실험을 마쳤고 4명으로도 실험을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를 죽일까요? 뛰어내린 사람은 산다고 했는데 정말 살려줄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죽는 것 아닐까요? 조한석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우리한테 털어놨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을 그냥 살려줄까요? 희승아, 걱정하지 마. 살려주지 않는다면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죽이진 않을 거라고. 죽이는 것도 알고 모르고의 문제로 실행할 것 같지는 않아. 단지 안심을 시키려고 던진 말이었는데 말하다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았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조한석이 실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조한석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조한석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 그건 대체 무슨 실험일까? 2분 남았어요. 어떡해요? 이 시간쯤에는 우리가 할 말을 못 찾고 점점 더 불안해할 거라는 것도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나도 죽기 싫어. 나 북해받기로 했거든. 상희 친오빠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툴툴거렸는데. 괜찮아요, 언니. 우리 모두 살아남을 거예요. 그럼요. 우리 모두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쵸, 미나 누나?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살아남을 거야. 배신자 없이. 고마워, 희승아, 미나야. 만약 우리가 모두 5분을 버틴다면, 그래, 다 같이 살 수도 있어. 미나야, 희승아,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언니. 그냥 5분만 서 있으면 돼. 우리 아무도 뛰어내리지 말기로 했잖아요. 꼭 같이 살아남자고요, 누나들. 고맙다, 희승아, 미나야, 고마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일 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미 심장 소리가 가슴을 울리면서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30, 29. 미나는 한쪽 벽에 몸을 기대며 뱃속에 깊이 잠긴 숨을 뱉어낸다. 미영의 동공에 다시 얼룩이 비친다. 내 옷에도 얼룩이 묻었었나? 쟤들은 왜 똑같은 얼룩이 묻어있는 거지? 누나들, 걱정 마요. 5분만 버티면 돼. 그래요. 조 뭔가 하는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요. 우리 같이 살자. 시간이 0을 가리키고 시계 밑에 문이 열렸다. 복면 쓴 사람 5이 들어왔고 문 쪽으로 이동하라고 손짓을 했다. 셋 중 아무도 그 손짓에 반응하지 않자 사람 중 한 명이 허리에 꽂혀있는 몽둥이를 꺼내들었다. 검은색 몽둥이는 강해 보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들어갈게요. 때리지 마세요. 이거 나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누나, 미영이 누나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같이 살자. 알았지? 길은 좁고 어두웠다. 키가 큰 사람은 머리가 닿을 것 같았다. 복면 쓴 사람들은 플래시를 비추면서 걸어갔고 그 빛에 의지해 걸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하수관의 냄새가 났다. 살려달라고 매달릴까? 난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요. 장애가 있는 우리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요. 집에 곧 들어간다고 전화도 했는데 우리 엄마 밥도 안 드시고 날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돼.
내가 그러면 동생들이 더 불안해할 거야. 내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동생들이 뛰어내릴지도 몰라. 그럼 내가 죽겠지.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자. 살아야지. 다 같이 결혼도 하고, 아픈 엄마 병도 고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발목에 닿는다. 잠시 후 쪼그려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으로 복면 쓴 남자가 기어 들어갔다. 희승이 따라 들어갔고 미나도 들어갔다. 목줄을 조정하는 기계의 일부분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환기통을 지나는 기분이었고 구멍을 둘러싼 철판을 통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바닥에 진동이 전해져 왔고 어깨가 벽에 닿았을 때 기분 나쁜 느낌이 뼈를 스쳤다. 뭐지? 미끈미끈한 느낌. 이걸 어디서 느꼈더라? 분명 느꼈는데. 어디였지? 구멍을 빠져나오자 화면에서 봤던 공간이 나타났다. 줄 3개가 내려왔고 그 앞쪽에 캠코더로 보이는 것이 빨간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우리는 한쪽에 놓인 계단을 통해 무대로 올라갔다. 복면 쓴 사람은 희승부터 자리로 목줄을 걸었다. 살려주세요. 뒤로 손이 묶이면서도 몸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화면에 비쳤던 마네킹처럼 목이 다 묶인 다음에야 복면 쓴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빛이 3명이 묶인 자리를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는 온통 어둠뿐이었다. 어느 정도 크기의 방인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캠코더의 빨간 빛만 5m 정도 앞에서 빛날 뿐이었다. 그 너머에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10분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대화는 좋은 데이터가 될 겁니다. 침묵조차 데이터가 되죠. 어차피 정신적인 문제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언제나 우리가 얻는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뭐 그래도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일은 더 없는 즐거움이죠.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동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길면 5분, 짧으면 몇 초 안에 끝나는 실험이니까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곧 카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잠시 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카운트는 음성으로 전달됩니다. 1분 지날 때마다 방송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은 10초 단위로 알려드립니다. 고개를 돌렸다. 미나와 희승의 모습에서 마네킹 목 떨어지는 장면이 떠올랐다. 뛰어내리면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살면 미나와 희승의 목이 떨어져. 오늘 처음 본 애들인데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힘내, 미나야, 희승아. 언니도요. 네, 누나.
미나 관자놀이 옆으로 땀방울이 흘러내리잖아. 쟤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춤을 추며 즐거웠던 장면, 다시 춤을 추며 놀고 싶을 거야. 미나는 약간 날카로운 눈이긴 해도 뭐 저 정도 외모면 인기도 많을 거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5분은 금방 지나가. 짧은 시간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서로 대화해가며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야. 하지만 쟤들도 세계의 마네킹 목이 날아가는 영상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몸을 움직인다면, 그게 뛰어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놀라 먼저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5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미쳐가고 있나 봐. 정신 차려야 돼. 미나야, 희승아, 우린 무조건 살아남을 거니까 어쨌든 착각하고 뛰어내리지 말고, 알았지? 착각이라뇨? 아니, 내 말은 그냥 몸이 저려서 움직였는데 뛰어내린다고 생각하고. 아, 네, 알겠어요. 희승이 너도 대답해. 네, 안 뛰어내려요. 믿으세요, 누나들. 목을 감은 두꺼운 줄은 차가운 얼음처럼 머리와 가슴으로 한기를 퍼뜨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맑아지는 느낌이다. 캠코더의 빨간 불빛에 시선을 멈춘다. 이 아이들은 5분 뒤에 다가올 50%의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거짓말이라고? 아니, 어쩌면 저 아이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 잡힌 물고기를 놓아주는 일은 조한석 같은 사람한테 바라지 말아야지. 아마 5분 뒤에 우리 셋의 목이 다 날아갈 거야. 아마. 그럼 정말 내가 뛰어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 3명 중에 1명은 살아야지. 만약 1명만 살아야 한다면. 미영아, 내 부케 너가 받는 거야? 부케 받으면 6개월 안에 시집 가야 된대. 안 그럼? 알지? 노처녀 되기 싫으면 빨리 시집 가. 상희한테 부케 받아야 하는데 희승이하고 미나 쟤들도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캠코더 불빛이 점점 커져 어둠과 섞이고 있었다. 미영은 눈물을 흘려보낸다. 빨간 불빛은 아직 작은 얼룩처럼 번져 보인다. 오른쪽에선 두 동생들을 바라본다. 희승과 미나는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다. 긴장 때문에 몸이 굳어버린 것인가? 어쩐지 총소리를 기다리는 수영선수들 같았다. 소리와 동시에 앞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 미영은 심호흡을 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불안과 공포가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앞으로 5분 동안 최대한 아이들을 안정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데. 30초 뒤에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5분은 금방 가. 걱정 말고. 다시 아이들을 돌아본다.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두렵다기보다 비장한 느낌이 전해져 왔다. 검은 얼룩이 시선을 잡았다. 아이들의 어깨 뒷부분이 아닌 자신의 어깨에 길게 묻어 있었다. 왜 얼룩이? 분명 처음에는 내 옷에 없던 건데. 그럼 오는 도중에 묻은 건가? 오는 도중?
생각해내야 돼. 생각해내야 한다고. 조용히 해. 가면 알게 돼.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방으로 들어오는 작은 통로. 미끈미끈한 느낌. 목줄 기계에 묻어있던 이상한 얼룩. 그리고 아이들의 옷에도 이미 묻어있던 얼룩. 또 이미 5명으로 실험을 마쳤고 4명으로도 실험을 마쳤습니다. 5명과 4명의 실험. 신경을 뜯어내는 듯한 기분 나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온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4분 59초, 4분 58초. 그러니까 그 실험의 생존자들.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움직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미영은 자신의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